자, 천인삼종TV 시청자 여러분, 이절 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 육상대회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거 이후에 한 열흘 넘게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근데 또 반면에 그게 또 유튜브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영상을 꼬박꼬박 일정하게 이제 규칙적으로 올라오길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또 만드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꼬박꼬박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핑계가 아니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만큼 이렇게 또 아주 특정 분야에서만 영상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철인3종만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걸 또 힘들다고 안 하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는 영상 또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육상대회, 우리나라 전국체전이나 뭐 실업 육상단이나 주로 성인 무대죠. 육상대회에서 트랙에서는 신어서는 안 되는 이 규정이 안 맞는 그런 신발을 신고 뛰는 선수들이 많다. 또 그걸 또 실격 처리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제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고르게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세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체전이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감독, 코치, 그다음에 선수들 자체가, 또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그 팀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나 뭐 회사나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체전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일단 뭐 100년이 훨씬 넘은 시스템이고, 그걸 또 한 번에 바꾸려면 이게 정말로 진통이 심할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힘든 구조예요. 한 시스템을 바꿈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고 정말 대변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바꾸고 있는 거고, 알면서도 못 바꾸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답답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뭐 우상혁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고, 또 과거에 훌륭한 육상 선수들이나 또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 할 것 없이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도 계속 탑을 찍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근처에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거의 모든 종목, 제가 아는 한 스포츠, 그다음에 레저, 그 외에 스포츠 외적인 분야에서도 거의 세계 수준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또 꼭 메달을 못 따더라도 항상 결승전이나 준결승까지는 가거든요, 이 선수들이. 그래서 전 세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세계인들이 일본 그러면 일장기 나오잖아요. 일본 국기 다 알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참가도 하지 않는, 관심도 없는 노르딕이나 뭐 바이애슬론이나 서핑이나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대회조차도 일본 선수들은 계속해서 참가를 합니다. 우리는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전국체전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는 전국체전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인데, 전국체전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 많은 선수들이 또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반면에 그 전국체전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저 꼭대기까지는 또 안 올라가고 안주하게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지만, 그걸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스포츠 계통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맨날 쟤는 밥만 먹고 운동만 하면서 거기밖에 못하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댓글도 많이 보는데,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뭐 전문적으로 운동만 하는, 직업이 운동인데 왜 거기밖에 못 가냐, 왜 세계 기록이 안 나오고, 단적으로 우리 100m 같은 경우에 왜 10초도 못 깨고 항상 그러고 있느냐. 200m 한 번 기록을 내면 몇십 년이 가고, 여자 마라톤 같은 경우 뭐 최근에 깨지긴 했지만 권은주 선수가 16년인가요? 18년인가요? 그동안 또 2시간 26분 그것도 못 깨고, 또 남자 100m, 200m 뭐 한 30년이 넘도록 못 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시스템의 한계인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의 잠재력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제가 보기에 정신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나 맘만 먹으면 잘합니다. 그걸 가끔 보여주잖아요. 맘만 먹어서 진짜 한 곳에 올인하는 선수. 윤성빈 같은 선수. 우리가 언제 뭐 스켈리톤이나 바이애슬 뭐 봅슬레이나 루지 이런 걸 했습니까? 그냥 동기가 딱 생기고 평창 올림픽이라는 동기가 생기고 또 지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 후에 이제 아직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한 명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세계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전국체전이라는 너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있다. 점점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맹점입니다. 맹점. 제가 몸담고 있었던 철인3종이나 육상이나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그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신발 규정, 트랙 경기에서 써서는 안 될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도 그걸 왜 실격 처리를 못 하느냐? 우리 생각엔 간단하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규정을 어느 대회부터 철저하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수들 그 규정을 지켜서 거기에 맞는 신발만 신고 나와라 하고 각 팀에 통보를 하고 안 나오면 제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근데 왜 안 하는지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알고 있고 팀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적용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걸 관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관례라 그러죠, 관례. 그리고 선수들 변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변명인데 선수들이 우리나라는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커에서. 프로스펙스에서 나오나?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하는데 선수들이 신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수준은 아닌가 봐요. 그냥 레저 동호인용 요 정도 수준의 신발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중요한 대회에 신어야 될 스파이크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요즘 세상에 무슨 외국에서 못 사는 게 어딨습니까? 돈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고. 무조건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어요. 그건 정말로 내 핑계라고 보고 뭐 마라톤하도 뭐 좋다는 신발 있으면 제일 먼저 사러 신고 하는 게 선수들인데 스파이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걸 못 신고 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할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시합을 뛰어야죠. 규정에 안 맞는 신발을 신고 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스스로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연맹에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제 영상이 조금 더 많이 퍼지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인3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자꾸 전국체전이 문제다 하냐면 아직도 철인3종은 전국체전에 100% 인정을 받는 종목이 아니에요. 또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국체전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대회에 정식 종목에 채택된 것보다 한 2배는 많은 종목이 정식 종목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열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종목에 정말로 규칙적으로 월급을 받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동호인입니다. 학생들이나 동호인들이에요. 동호인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잠깐 한두 달 정도 기본적인 훈련비만 받고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각 시도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참가만 해도 점수를 주는 종목이 있고 또 몇 위 안에 들어야 이제 점수를 따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마다 달라요. 그리고 똑같이 1등을 하더라도 그 종목에 걸려있는 그 점수 100%를 다 가져가는 종목이 있고 철인3종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까지도 70%인가 밖에 안 돼요. 전에는 50%였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100%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는데 그거는 100%를 다 받는 종목은 정말로 많이 다 퍼진 정말 저변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진 종목들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신생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이제 100% 가져가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 동호인 수나 참가자 수나 그런 수준이 아직 못 미치니까 똑같이 100%를 주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는 50%, 또 어느 기간까지는 80%나 70%만 가져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철인3종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철인3종
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변을 넓히는 거고 참가자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규정을 100% 확실하게 적용을 하면 참가를 못하는 시도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참가 시도나 선수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야 그 점수를 받기 유리해진 평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쌓아가기 위한 단계예요. 그래서 1차 목표는 각 시도별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시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시도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호인들이라도 참가시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가시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호인이 참가만 해서는 안 되고 완주를 해야 이제 점수를 받는데, 원래 철인 3종 엘리트 경기는요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드래프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6바퀴든 4바퀴든 8바퀴든 꼴찌가 1등한테 한 바퀴를 잡히면 탈락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동호인 경기에서 상관이 없는데 전국체전은 이제 엘리트 경기잖아요. 엘리트 경기에서 철인 3종의 이제 사이클 종목에서 선두한테 한 바퀴를 잡히면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 시도는 돈을 뭐 다만 얼마라도 들여서 참가를 했는데 점수를 완전히 못 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이걸 그냥 통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두한테 한 바퀴를 잡히든 2바퀴를 잡히든 완주를 할 수 있게끔 그냥 배려를 해줍니다. 원래는 다른 시도에서 이걸 걸고 넘어지면 탈락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종목 입장에서 다 같이 이제 좀 발전을 시키자 이런 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뭐 저변을 늘리는데 당장은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안 좋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선수들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죠. 내 실력이 안 돼서 탈락이 되면 그 다음에 실력을 갈고 닦아서 탈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 시스템상 이게 고정적으로 이제 전문직 그러니까 급여를 받으면서 훈련하는 실업팀 선수를 그렇지 않은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이 사람들을 따라잡는 거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지. 만약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아예 나 나가봐야 그 탈락인데 뭐하러 나가냐 이런 시도들이 한 대여섯 시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실업팀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시도가. 그러니까 아예 참가를 안 시키겠죠. 그러면 전체 참가자 수가 적어지니까 앞으로 그 포인트 평가 점수를 더 올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이런 게 딜레마입니다. 협회에서는 그 시도에서도 좀 선수를 키워서 똑같은 수준의 전문직 선수들을 키워줬으면 하는데 이게 예산이 다 다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리미어리그나 메이저리그나 스페인의 무슨 라리가나 일본의 무슨 실업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그 동네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그 EPL 같은 경우는 영국의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뭐 13부 리그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뭐 200~300년 전에 축구가 시작됐을 때부터도 동네 축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발전하고 이제 기부금이나 그런 걸 투자를 통해서 조금씩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같은 팀에서도 돈을 받는 선수가 있고 그냥 뛰는 선수가 혼재했을 정도로 막 그런 시스템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우리는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냥 계속 취미생활을 할래 이런 팀이 남아있는 거고, 우리는 좀 돈 투자해서 아니면 투자금을 모아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잘하는, 왜냐하면 더 잘하는 축구를 선을 보여야 관중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관중들이 내는 그 입장료로 우리 선수들 페이를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점점 커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그런 정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에서 근대사회로 그냥 껑충 뛴 거잖아요. 예전에는 운동한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운동한다 그러면 천것들이나 한다고 양반들은 땀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천시하던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근대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외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공부도 시키죠. 그 현대적인 그 학교 시스템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고, 체육 수업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라는 게 있고, 뭐 올림픽이라는 거 있고, 세계대회 국제대회라는 게 있네. 아시안 게임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말 그대로 동호인 수준부터 엘리트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이 돼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단기간에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없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부에서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팀을 만들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80년대 군사정부 시대, 그걸 이제 간신들이 군사 독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걸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막 데모를 하고 정부에 항명하기 시작하고 막 항의를 하고 이러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그런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나라에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3S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인데, 그 스포츠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게 프로야구고 프로축구고 전국체전 시스템이에요. 물론 전국체전 시스템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하여튼 그게 발전돼서 각 시도에 실업팀을 만들고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각 시도별로 경쟁을 하게 해서 국민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린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없던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서 그거를 체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많은데도 덮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자연스럽게 학생 때 선수들이 나는 공부도 좋지만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럼 공부하고 운동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덧붙여서 스포츠를 하든 예술을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성인이 돼서 둘 중에 하나를 생계로 잡겠다 그러면 더 나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서 누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난 최고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랑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선수들이랑 기본 동기부터 다르니까 이걸 실력 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군 그러죠. 그냥 뭐 운동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하고 싶은데 거기다 돈까지 주니까 편하게 뭐 잘릴 걱정 없이 앞으로 안정된 기간 동안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점점 더 실력이 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지금 우리나라 한계인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시스템을 베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군사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만약에 정체전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시도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안 하죠. 그냥 차라리 자연스럽게 하다가 선수 개개인이 각자 스폰서를 얻어서 자기 능력껏 하거나, 아니면 팀을 만들더라도 자율적으로 만들겠죠. 그게 일본인 거예요. 자율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전국체전이 있는데 거기는 전국체전 성적이 이 선수들의 월급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냥 전국체전인 거예요. 축제. 거기서 명예만 있을 뿐이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올림픽을 나가서 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해주고 아니면 보상금을 주고 몇 억씩 연금을 주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외국의 선진국들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다고 포상금 주는 거, 우리나라는 뭐 몇 억씩 주는 종목도 있고 몇 천만 원 주는 종목이 있는데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많아야 뭐 천만 원, 2, 3천만 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선수 자기의 명예예요. 그 금메달 따도 올림피안이라는 그 명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런 스포츠에서 생기는 모든 부조리들은 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자 하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딸린 연결된 그거 관계된 관계자들이 너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뭐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막 이건 안 됩니다 해도 안 통해요. 정말로 못 바꿔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국체전의 좋은 면만을 계속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세대가 바뀌면 점점점 이제 그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점점 더 안 좋게 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바뀔 것 같거나 아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전국체전 시스템을 아예 한 번에 바꾸면은 그게 그렇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기에 몸담고 있는 감독, 코치, 선수들, 그다음에 그걸 행정을 한다는 또 공무원들, 아니면 뭐 실업팀에 소속된 무슨 그 닥터나 물리치료사나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근데 잠시 동안일 거예요. 한 번에 일자리를 잃었다가 그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스포츠는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다.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모든 종목에 걸쳐서 선수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세계 탑을 찍을 수 있고. 근데 굳이 제가 전국체전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요, 세계 탑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부조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부조리가. 그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없애려면 이 시스템을 없애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의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우리나라 그 스포츠 시스템이 지금 그렇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걸 안 좋은 면을 자꾸 드러내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거기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또 공론화가 될 거고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뭔가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긍정적으로. 야 너는 왜 자꾸 왜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일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문제인 걸 아는데 자꾸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넘어가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점점 커져서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럼 어렵게 된 수준이 지금인 거예요. 과거에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걸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나라일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그 학교 스포츠, 학원 스포츠에서의 그런 금품 수수, 비리 이런 게 다 전국체전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대계 하지만 스포츠에서만은 100년 대계가 아니라 3년 대계예요. 3년. 초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 간다고 쳐요. 그럼 중학교 때부터는 당장 성적을 위해서 선수들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을 내야만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운동을 유지할 수 있고 성적을 못 낸 선수들은 운동을 접고 안 하던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일반 학교로 가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운동을 계속 하기를 잘하든 못하든 원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성적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을 지도하는 감독 코치들은 그 선수의 성적을 좋게 내줘야 자기도 계속해서 감독 코치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원 스포츠의 감독 코치들은 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그냥 정규 계약직이 아닙니다. 전국체전에 참가시키는 실업팀, 전국 단위의 실업팀이나 아니면 체육회 소속 팀들의 감독 코치도 마찬가지예요. 정규직은 없습니다. 다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성적을 못 내면 그냥 잘려요. 그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고용할 때, 계약할 때부터도 거기 다 써 있습니다.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메달 못 따면 해촉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3년 동안은 자기 주관대로 열심히 기본을 가르친다고 쳐요. 그럼 3년째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 그러면 이 사람은 잘려요.
다른 사람이 오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안 올라오고, 수준 올릴만 하면 애가 졸업을 하죠. 그럼 고등학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당장 성적을 못 내니까 일단은 성적을 내자.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는 건 더 힘드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성적을 내야 되는데, 감독 코치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는 선수만 쓸 수밖에 없죠. 잘하는 선수만 쓰게 되고, 이기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게 되고, 기본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프로로 가야 돼요. 아니면 실업팀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적을 내야 된단 말이지. 가능성 이런 거는 안 받아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 저 선수 몇 년만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성적이 없어. 왜? 데려올 수가 없어요. 감독 코치가 원해도 저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위해서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나 회사에서 용납을 안 하니까. 왜? 쟤를 왜 데려와?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이 없잖아. 그럼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못 딸 건데? 아닙니다. 제가 2,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면 갈 수.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장은 실력 있는 애들도 있는데 왜 실력 없는 애를 데려오지? 아 실력 있는 애보다 얘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리고 얘가 몇 년 동안 우리 팀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교육 기껏 당신 말대로 실력을 늘렸다고 쳐.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다른 팀 가면 어떡할 거야? 남존유 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좀 며칠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계속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뭐 얘기를 해봐야 고쳐질 수도 없고,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이해라도 좀 하고, 그리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아마 못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바꾸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스템을, 전국체전이라는 시스템이 만약에 전국체전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선수들의 그 실업팀을 다 없애거나 아니면 없애지 않는 선에서 이 구조적인 병폐를 어떻게 하면은 타파할 수 있을지, 요점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를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그 일정한 보수를 선수들이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면서 더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자기 실력을 더 끌어올리고, 또 학원에서는 학교 스포츠 선수들은 혹사당하지 않고 기본기를 충실히 배우면서 성적이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서 훨씬 더 저보다 머리 좋고 똑똑하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제 영상을 올린 목적이 그게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